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선영 씨예요. 여러분,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예요. 주말엔 혈압 체크해드리고 평일엔 처방전 없는 상비약 상담도 깐깐하게 해드리는 말 그대로. 이 집은 믿고 가도 된다는 소문이 도는 그런 약국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신뢰를 모아가던 어느 날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민호. 깔끔한 정장, 과하지 않은 향수, 그리고 말끝마다 책임감을 강조하던 사람. 제가 연애에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처음엔 거리를 뒀는데 이 사람이 어찌나 성실하고 다정하게 굴던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연애 8개월 차 양가 부모님 인사 자리가 잡혔고 그 전에 그의 어머니가 제 약국으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휴,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아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가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도 저는 본능적으로 계산대 및 서랍을 살짝 닫았어요. 뭐랄까, 낯선 긴장감 같은 게 스쳤거든요. 그래도 저는 공손하게 차도 내고 약국 구석구석을 소개했죠. 약국이 제 삶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널 봤는데 조금 조심하래. 뭘 조심하래? 너 약사잖아. 계산이 빠를 테니 혼수, 예산 이런 거 투명하게 하자고. 뭐 그런 얘기. 그 말투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억지 웃음.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조심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상견례 날 어머니는 첫마디부터 이러셨어요. 요즘 약사들은 매출이 꽤 나온다면서요? 우리 집은 집 장만은 우리가 하고 혼수랑 예단, 예물은 선영 씨가 좀 넉넉히 하자고 했어요. 요즘은 다 각자 역할 분담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혼수는 제가 실속 있게 준비할게요. 대신 대출은 각자 책임지는 걸로요. 저는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어졌고 테이블 밑에서 민호의 종아리가 제 무릎에 부딪혔어요. 조용히,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는 신호였죠.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틈만 나면 말렸어요. 약사 며느리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영양제 하나씩 챙겨줘라. 우리 친척들은 다 약값 좀 깎아주고. 민호는 퇴근길이면 제 약국에 들렀다가 계산 마감할 때면 자연스레 화면을 기웃거렸고요. 너 요즘 매출 괜찮네. 마감 중이야. 우리 결혼하면 통장 같이 쓰자. 난 투명한 게 좋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찬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텐 통장보다 사람이 먼저 투명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약국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 낮게 속삭였어요. 선영 약사 혹시 약사 아가씨 결혼하재? 축하해야지. 그런데 저기 저 OB-GYN 건물 있잖아. 오늘 낮에 내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뱃볼이 살짝 나온 젊은 아가씨 손 붙들고 들어가던데 내가 눈이 나빠도 그 얼굴은 알지. 심장이 덜컥 떨어졌어요. 착각이겠지. 스스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날 민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오늘은 회의가 길어. 회의, 산부인과, 임신. 제 머릿속에 단어들이 제멋대로 박혔고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였어요. 약사라서 그런지 기록과 증거에 익숙했거든요. 약국 문을 닫은 뒤 민호의 집에 들렀어요. 우리는 곧 같이 살 예정이라며 그는 이미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죠. 책상 위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이 잠기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앱 창이 떠 있었어요. 채팅방 이름은 원무팀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여자였어요.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는 동안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내가 정리하고 갈게. 엄마 설득만 하면 돼. 민호 오빠 병원 다녀왔어. 구주래. 일단 조용히. 결혼식까지는 티 안 나게. 그리고 사진. 초음파. 손목에 차고 있던 그의 시계와 같은 시계가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웬일이야? 저는 화면을 그의 눈앞으로 돌렸어요. 이거 회의 자료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해야 진짜 오해야. 그냥 아는 동생이. 구주, 산부인과. 결혼식 전엔 조용히. 잠깐 내가 설명할게. 엄마가 내가 약사라서 돈 관리에 깐깐할 거라고 우리 집안 분위기랑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는 손을 뻗었고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야, 내 말 잘 들어. 나는 팩트와 책임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결혼식 전에 모든 걸 정리해. 당장.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정리할게. 약속할게. 하지만 약속은 그 집안에서 제일 흔한 물건이었어요. 다음 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선영 씨 사돈이랑 혼수 내역 다시 써와요. 그리고 우리 집은 예단 현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전도 최고급으로 맞추잖아.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결혼 앞두고 다 그래요. 약사 아가씨가 좀 크게 보듬어줘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여자예요? 아휴 세상에. 내 색시가 의심이 많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괜히 내가 판 크게 벌리면 너만 손해야. 결혼은 조용히 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 말 정확히 녹음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통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니까요.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축의금 봉투까지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위에 하나가 더 얹혔어요. 그 여자, 이름은 유진, 프로필 속 그 사람. 원무팀은 가짜였고 그녀는 민호 회사 거래처 대표의 조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회사 임직원 명단과 거래처 리스트에서 확인했어요. 왜냐고요? 민호의 노트북 안에는 결제 문서 폴더도 회의록도 있었거든요. 믿음은 엉망이었지만 보안 의식도 엉망인 남자였죠. 저는 결혼식 전날 밤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웨딩홀 3층 신부 대기실로 와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카톡과 초음파 사진 원본 가져와요. 꼭.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15분 뒤 민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리한다며. 정리 중이야. 제발 문제 만들지 마.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민호.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음향업체를 통해 웨딩홀 영상팀과 연락했고 오프닝 영상 파일을 하나 추가했어요. 파일 이름은 우리의 시작, 내용은 우리의 끝.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대신 저는 깔끔한 아이보리 투피스를 입고 등장했어요. 신부님, 드레스 어디 계시죠?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묻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요. 식이 시작되고 입장 음악이 흐르려는 순간 사회자가 멈칫했어요. 입장 전에 신랑 신부의 사랑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스크린이 켜졌죠. 처음 10초는 평범한 사진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멋진 컷들. 그러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통화 녹음의 파형이 뜨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조용히 해요. 결혼은 미덕이에요. 웅성거림. 민호가 앞으로 뛰쳐나오려는 순간 다음 화면. 민호 오빠 구주래. 무서워. 조용히. 결혼식까진 티내지 말자. 카톡 캡처들이 시간순으로 흘렀고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 예약 문자, 원무팀 프로필의 원본 사진과 진짜 이름, 회사 거래처 리스트에서 오오메디컬의 로고가 빈칸 없이 이어졌어요. 꺼! 민호가 소리쳤고 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쥔 손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을 멈추는 이유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요. 민호가 다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오해야, 진짜 오해야.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이름 유진.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무대 아래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아니에요.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어요. 웨딩홀 안이 얼어붙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게 사실이냐? 민호는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허둥지둥 유진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지.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왜 왔니? 조용히 있으라 했잖아. 돈은 보내줄게. 왜 지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관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오늘 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멈춥니다. 축의금은 전부 돌려드릴 거예요. 웨딩홀 위약금과 촬영비, 기타 비용은 신랑 측에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로 인사드릴게요. 플래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신부님, 아니 선영님,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혼인 파탄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사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 웨딩 관련 실손 비용 전액 청구. 변호사는 제 녹음 파일과 캡처, 거래처 리스트, 웨딩홀 계약서, 입금 내역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감정은 줄이고 사실로 가죠. 사실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정. 판사 앞에 앉아 그날의 전말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히 말했죠.
피고는 결혼식을 앞두고 타인과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원고에게 혼수와 예단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감정적인 부분이 과장되었습니다. 임신은 신랑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맞아요. 임신은 두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저는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잠겼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날 저는 제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숫자가 제 귀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 삶에 다시 질서가 돌아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회사 쪽은 더 빨랐어요. 내부 윤리 규정에 거래처와의 부적절한 관계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에 저촉된 정황이 드러나자 민호는 대기발령을 받았죠. 사무실 복도에서 속삭이던 동료들의 말이 그대로 바람을 타고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거래처 대표 조카랑 결혼식 당일에 그 집 어머니가 돈으로 막으려 했다던데 이 정도면 인사팀 조사 들어갈 듯. 동네의 소문은 더 따뜻했어요. 약국 문을 열면 단골들이 먼저 웃음을 건넸죠. 선영 약사 얼굴빛 좋아졌네. 응, 이제 진짜 내 얼굴 같아. 어느 날은 그날 웨딩홀에서 서둘러 나가던 제가 걱정됐던지 택시비를 쥐어주려 하던 아저씨가 약국으로 찾아와 쑥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못 드린 축의금 이거 커피라도 사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대신 혈압 체크하고 가세요. 그렇게 웃음을 주고받는 일상이 돌아오니까 그 집안이 제게 던졌던 조심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 편이 되었더라고요. 나를 지키는 조심, 관계를 지키는 조심, 그리고 후일담 하나 더. 유진은 결국 그 회사와도 인연을 끊었어요. 그녀가 제게 따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날 미안했어요. 무대에 서는 게 맞는지 몰랐어요. 용기 냈잖아요.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돼요. 저 아이는 혼자 키울 것 같아요. 그럼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지역 보건소 프로그램,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 정보를 정리해 보냈어요. 약사라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집 어머니요?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죠. 체면이 있으니 조용히 끝내자고.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체면은 행동으로 지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어요. 다만 법이 정한 선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이후로 그 집안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딘가에서 이런 말이 들렸대요. 그 집은 며느리 탓하더니 결국 자기들 탓이더라. 소문이요? 때로는 정의의 편일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 약국에 새로운 선반을 들였고 상담 테이블을 하나 더 늘렸어요. 밤마다 공부하던 임상영양 학습 노트를 꺼내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영 약사 요즘 더 든든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키는 법을 배웠거든요. 민호, 가끔 길 건너편에서 어렴풋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얼굴이 다 달아버린 사람처럼. 어느 날은 약국 문이 닫힌 시간에 메시지가 왔죠. 미안하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내가 내게 한 일은 내가 내게 한 일이기도 해. 그리고 삭제했어요. 과거에 붙잡혀 살기엔 제 처방전엔 내일이 더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날 웨딩홀에서 제가 끝내 하지 않은 한 줄,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로 남길게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었어요.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를 위한 증거, 저를 믿을 수 있게 해준 증거.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증거, 미움이 아니라 경계, 복수가 아니라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요? 그땐 제 방식대로 당당하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저는 오늘도 약국 불을 켜고 제 이름을 걸어요. 선영 약국. 그리고 문을 열며 속삭이죠.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뒤에야 알았어요. 상상 못했던 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단단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자꾸 작아지는 중이라면 부디 기억하세요. 조심은 약자가 쓰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 오늘 밤 제 얘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엔 더 시원한 사이다로 돌아올게요.